네, 안녕하세요. 대열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전생 그러면 귀신 이야기 다음으로 여러분들 참 궁금하시죠? 많은 다큐멘터리 혹은 뭐 영화, 드라마, 뭐 이 소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어요. 여러분들이 TV 드라마 내지는 어떤 그런 미디어들 때문에 전생이라는 것을 굉장히 신비롭게 혹은 또 가깝게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다큐멘터리도 있었지만 외국에도 이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BBC에서도 그랬던 것 같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인가 뭐 이런 데서도 전생에 대한 부분들을 미스터리 형태로 많이 다뤘던 그런 자료들을 예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생 체험, 살아서 경험하라 라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대화를 할 건데요. 아니, 전생 체험을 살아서 경험하라. 무슨 이야기일까? 뭐 전생 체험 그러면 여러분들 흔하게 듣고 있는 것이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이 떠돌죠. 뭐 최면? 예, 최면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조금은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우리나라 뭐 최면의 대가 그러면 지금은 뭐 설기문 교수님이신가요? 뭐 박사님이신가? 잘 모르겠어. 그분이나 아니면 뭐 변형돈 박사님이었나요? 교수님이었나요? 뭐 그분. 저는 제일 처음 최면을 접한 것은 이 김영우 교수 의학 박사시죠? 의사세요. 김영우 박사님의 이 책을 통해서 전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조금 학습하는 어떤 그런 이 시작이 있었습니다. 전생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전생을 인정하는 학문을 하고 있죠. 전생이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있다. 현생에는 전생의 어떤 업장, 그 카르마로 인해서 현재 이러이러한 삶이 주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점사를 보러 오시는 분도 또 이 공수를 내릴 때도 그렇고요. 뭐 사주를 풀 때도 그렇고 이 무당들은 전생을 기본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그러한 경험들도 적지 않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흥미롭게 풀어볼까요? 예전에 제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베트남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꽤 오래됐는데요. 혹시 뭐 대한민국에서 뭐 TV로 방영했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베트남의 젊은 청년인데 이웃 마을에 본인이 살았던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웃 마을에 살았는데 그 현재 부인이 살고 있고 자식들이 살고 있어요. 아주 청년이 아니고 소년이었구나. 소년이었는데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 취재진들과 함께 그 마을을 갑니다. 그 마을에 가서 그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 소년이 그러니까 청년기에 막 접어든 소년이 그들과 계속 유대 관계를 갖는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아왔어요. 얘기인즉슨 아주 어려서 본인은 어느 마을에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고 자기가 어떠어떠했었다라는 이야기를 그 마을에서 굉장히 이 어린 소년이 너무 리얼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옆마을 아주 가까웠던 마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여차저차해서 그 마을을 갑니다. 가서 이 아이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를 탐문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갔는데 그러니까 부인은 이제 할머니가 돼 있죠. 굉장히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돼 있고 자식들은 모두 이 소년보다 나이가 많은 소위 이야기하는 아저씨뻘 정도 되는 만큼의 장성을 하죠. 이 다큐멘터리 상은 그랬어요. 나중에 이 카메라가 들이댈 때는 이 소년이 청년기에 접어들었을 나이쯤 됐었어요. 근데 참 신비로운 게 자기 집에서는 이 청년기의 어떤 이 청년으로 집에서는 그렇게 대우받고 삽니다. 근데 전생에 살았던 곳을 이 소년이 가면, 이 청년이 가면 거기서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남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아주 많이 든 자식들도 아버지로서 인정을 해요. 다큐멘터리는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소년이 어려서
누구 손에 이끌려서 그 동네를 가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만이 알고 있는 모든 사항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인과의 이야기, 뭐 지금 정확하게 그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둘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고, 아이들, 자기가 자식이라 여기는 아저씨들이죠. 그들과의 어떤 관계, 아버지와 자식으로서의 관계가 형성되었던 그 상황들을 모두를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이런 다큐멘터리도 본 기억이 있고요. 또 굉장히 유명했죠. 미국인가 거기에 어떤 소년인데 아주 어렸을 때 뭐 3살, 4살인가 이때부터 비행기에 관한 한 굉장히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진주만 전쟁 때 어떤 이 비행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부모가 처음에는 얘가 TV에서 봤나 책에서 봤나 뭐 이런 정도의 가볍게 생각을 했었지만은, 아이가 서너 살, 3살인가 4살 정도 되는 아이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항공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항공기 운전을, 항공기가 아니죠, 전투기 운전을 해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어떤 급박한 상황들, 그리고 그때 본인이 죽는 장면까지도 다 묘사를 했어요. 그 함께 했었던 동료들이 그 공군 전투기를 운전했던 동료들이 누구누구였으며 누가 어떻게 죽었으며 자기는 어떻게 죽었다. 누구누구는 내가 죽을 당시까지만 해도 누구누구는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뭐 이런 말들을 증언을 해서 카메라가 따라가죠. 카메라가 따라가서 실제로 그런 전투가 있었으며 누가 어떻게 죽었으며 그 소년이 누구누구로 살았었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종적을 확인하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체험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김용우 박사의 책을 접하게 됐었던 것도요, 그 체험 사례 때문에 그랬어요. 이분이 최면이라고 하는 걸 접하고 최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의 치료를 하다가 이 시간, 그러니까 이 최면이라는 건 잠재의 의식을 일깨우는 거잖아요. 김용호 박사의 어떤 책을 보면 그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시간을 역행해서 시간 퇴행이라고 하죠. 역행해서 그가 현재 사고를 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원인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도저히 보편적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시간들을 뒤로 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현재의 시간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많은 시간들이 뒤로 가더라. 어떤 그런 자료들을 모으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나중에 결론을 그렇게 내리죠. 이 상황은 전생이다. 현생에서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의 시간들을 뒤로 가니까. 근데 그 자료집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과거에 어떻게 살았었다 이랬었다라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그런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서 책을 냈었죠. 전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접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한 신빙성이에요. 과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 자료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업이 무당이고 또 경험해 온 바에 의하면 이 카르마,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 아마 저와 같은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저희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혹은 어떤 종교계에 계시는 분들 중에 직지하는 분들은 전생이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있다. 전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생에 어떠어떠한 환경들이 준비가 되고 현생에 살고 있는 모습들이 다음 생에 어떠어떠한 모습으로 발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떤 이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는 의미에서 드린 대화였고요. 자, 그럼 제목에 있듯이 전생 체험, 살아서 경험하라.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전생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체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고통, 내가 받고 있는 아픔, 혹은 내가 받고 있는 혜택들이 도저히 보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나는 정말 예전부터 어려서부터 열심히 살아왔는데 현재 살고 있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다. 혹은 나는 대충 되는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운이 좋았다. 뭐 각양각측의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 생을 살아가죠.
대부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굳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전생을 살아서 경험하기를 제가 지금부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전생을 살아서 어떻게 경험할 것이냐? 그럼 전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과거생, 지금 현재 생이 아닌 과거생. 그럼 과거생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럼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가 중요한 건 아니죠. 뭐 과거생을 기억할 이유도 없고 기억해서 써먹을 일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찌어찌 살았었기 때문에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떠한 상황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밥을 굉장히 많이 먹었기 때문에 과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상당히 컨디션이 불편하다. 자, 이것도 과거입니다. 어제, 그제, 그제 제가 3일 동안 굉장히 심하게 노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져서 한 이틀은 요양을 할 정도의 몸이 망가졌다. 자, 그것도 과거에 의한 것이죠. 자, 길게 보면 전생, 지금의 생이 아닌 내가 기억을 할 수 없는 아주 과거의 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 생을 이렇게 살아간다. 근데 그거를 짧게 좀 잘라서 보면은 금방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제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더니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숙취에 시달린다. 근데 예를 들어서 단기 기억 상실증 환자가 있어요. 단기 2, 3일 전 거는 계속 잊어먹어. 2, 3일 전 건 잊어먹고 혹은 어제 걸 잊어먹고 현재만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전생이에요. 매일매일이 전생에 내가 무언가를 한 행동에 대한 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억측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현재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은 어제의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오늘 현재 내가 어떠한 문제에 당면해 있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고 했었을 때 오늘 당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제, 그제 혹은 며칠 전, 몇 달 전, 몇 년 전 언젠가는 내가 오늘의 일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공부를 많이 하신 마음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얘기했죠. 자, 현재 네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원인을 알고 싶으면 네가 과거를 생각해봐라.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본인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되짚어보면 과거에 내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점사를 보러 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래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런 이 성자들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라. 별거 아닌 말장난 같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또 내가 고민해보면 굉장히 큰 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생을 알고 싶으면 현재 네가 하고 있는 걸 봐라. 답이에요. 현재 네가 당하는 고통을 알고 싶으면 과거에 네가 해놓은 일들을 보아라. 이런 말들을 예전 어른들은 했었습니다. 공부했던 분들. 근데 이걸 조금만 좀 펼쳐놓고 보자고요. 전생과 현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 전생에 내가 어떠한 일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현생에 내가 그걸 스킬을 얻어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몇몇 분야에서 남들과 똑같이 출발하거나 똑같이 배웠어도 상당히 습득력이 빠른 분들이 있어요. 어떠한 일에 있어서는 아주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지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은데 특별한 재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이 배웠어도 더 많이 펼쳐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보면 그 일에 마치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흡수도 빠르고 배움도 빠르고 행함도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우리들은 전생을 갖다 붙이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어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이해하기 힘들 만큼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특출나게 잘한다. 자, 그러면 저 사람이 전생에 그러한 유사한 일들을 스킬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아주 빠르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힘든 일도 마찬가지고요. 고통도 마찬가지고 그럼 같은 이유로 해석이 되겠죠. 전생에 내가 벌려놓은 것이 많다 보니까 현생에 계속 받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요번 생에 내가
10원어치 일을 했는데도 10원어치 수익이 안 생기고 5원어치 수익도 잘 안 생겨. 요번 생엔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일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잘 안 들어와 라고 하면 전생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쓴 것에 대해서 빚을 많이 내서 쓴 것에 대해서 올 생에 빚을 갚는다 라고도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원어치 일을 했는데도 100원어치 수익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정말 수월하게 뭔가를 하는데도 일이 참 잘 돼요. 간혹 가다 보면 뭐 별거 아니야 어떻게 해갖고 뭘 했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도대체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뭐 이런 농담들 하잖아요. 나라를 구했었을 수도 있어요. 전생에 내가 해놓은 것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올해 마일리지를 갖다 쓰는 거와 마찬가지다. 어떤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그냥 이해의 폭을 좀 넓혀가는 거죠. 자, 전생 살아서 경험 하나를 이제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운명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 자기 삶을 좀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요, 그걸 지금까지의 삶, 오늘까지의 삶을 우리가 운명적 전생이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시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제가 다른 영상에 어떠한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기운을 바꿔보고 싶다. 내가 기운을 바꾸는 연습을 해라. 기운을 바꿔야 팔자가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운을 바뀌면 팔자가 바뀌냐? 바뀝니다. 내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운동 습관도 바꾸고 학습하는 습관을 바꾸고 뭔가 일을 하는 습관이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제와 똑같이 공부하면서 공부가 더 잘 안 된다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공부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됐었던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뭔가 잘 되지 않는다라 이야기하고, 다이어트, 특히 여성분들 실패의 99%가 다이어트죠. 뭔가를 했었을 때 실패하는 확률이. 어제와 똑같은 방식의 다이어트 혹은 어제와 같은 류의 다이어트를 계속하면서 다이어트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식을 바꿔야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실패하시는 분들을 보면 패턴이 같아요. 형태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형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와 유사해요. 그러면 계속 실패를 할 수밖에 없죠. 자, 전생 체험, 현생에 경험하라. 오늘부터 어제까지의 삶은 전생이었다. 여러분 뇌리 속에서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어제까지의 삶은 전생이었다. 오늘부터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 태어나는 거와 마찬가지죠. 모든 패턴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잠자는 스타일에서부터 밥 먹는 스타일까지, 옷 입는 스타일, 생각하는 것, 만나는 사람과 대하는 어떤 태도들을 오늘부터 아주 180도 바꿔보는 겁니다. 180도가 안 바뀌면 10도, 20도씩이라도 바꿔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 180도로 바꿨다고 해서 내일부터 내 인생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전생이라고 하는 카르마가 그만큼 깔려있기 때문에. 전생에 충분히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놓은, 지금 현재 이럴 수밖에 없는 충분한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내가 오늘 다시 태어났다 하더라도 뭐가 확 바뀌진 않아요. 단 현생에 체험을 할 때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올 생에 내가 과거 생을 기억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계속 도전하죠. 근데 과거를 기억한다라고 하면 새로운 삶의 도전이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많이 사라집니다. 학습되었던 걸 반복하는 경향들이 인간들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반복합니다. 그걸 습관이라고 하죠. 습관이 공동체를 이루고 시간을 같이 가면 관습이라 얘기를 해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건 관습이고 개인적인 것들은 습관이라 하죠. 여러분들이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요. 30년, 40년, 50년 살아오시면서 지속적으로 몸에 배고 정신에 배고 마음에 배었던 이 습관적인 행동과 사고를 계속 같이 한단 말이에요. 자, 변할 수가 없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은 전생에 대한 것들을 기억을 못합니다. 전생에 대한 것들을 기억을 못하는데 습은 배어 있어요. 생각과 몸에. 그 습이 배어 있다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능숙하게 해나가는 것들
혹은 되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들,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들, 특별한 이유 없는데 전생에서 오는 관점, 전생에서 오는 어떤 이런 이 괴리 현상일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현생에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어제까지의 삶은 나의 전생이었고 오늘부터의 나의 삶은 새로운 삶이다. 이게 전생을 체험하는 아주 기초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무슨 전생 체험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TV나 뉴스, TV나 뭐 이 오락 프로그램 이런 데서 전생 체험들 가끔 많이 나오죠. 요즘 TV 프로에서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걸로 알아요. 뭐 10분, 20분, 하루 이틀 전생 체험 그냥 재미삼아서 하는 체험이 여러분 삶에 어떠한 도움을 주겠어요? 전생 체험을 했다고 치죠. 어떠한 도움을 주겠습니까? 그냥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얻었다라는 게 다입니다. 과연 그런 무의미한 전생 체험을 TV에서 재밌게 보고 있는 여러분들 어떤 그런 신비 현상들을 본다 해서 내가 체험한다 해서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되지 않지요. 그러나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전생 체험 살아서 해보기, 이번 생애에 내가 살아서 경험하기는 여러분들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삶을 전생이라고 단정 지으시고 버리세요. 자, 오늘부터 혹은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습이 생기고 뭔가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반복하려 할 때 이유를 따지지 마십시오.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죠?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생각되거나 불편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을 어제를 잊어버림으로 해갖고 다 참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제의 나였으면 내가 이걸 참 싫어했을 텐데, 어제의 나였으면 이런 행동을 되게 불편하게 여겼을 텐데, 어제의 나였으면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굉장히 좋아했거나 싫어했거나 어떤 사고적 구분이 분명했었을 텐데,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를 잊은 나이기 때문에 일단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혹은 뭔가를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나는 안 돼. 나는 뭐를 할 때, 난 그거 자신 없어. 혹은, 난 그거 잘해. 난 그거 못해. 부끄러워. 뭐 기타 등등 어떤 자기 사고를 어제의 전생으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나는 그런 개념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의 나는 나기 때문에. 35년 7개월 27일 전에 태어나신 여러분이나 누군가는 이때 태어났을 수도 있겠죠. 뭐 29년 3개월 5일 전에 태어나신 분이나 그걸 오늘로 당겨보는 거예요. 오늘을 생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어제의 나는 자연스럽게 습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살다 보면 어제의 나는 어딘가 자꾸 나와요. 어제 내 모습은 나타나고 내 말투가 나타나고 내 생각이 나타나고 내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지금의 나로서 인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해서 오늘의 나는 무언가를 계속 도전해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나로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살아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보면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보셔야죠. 결과가 체험이에요. 어떤 결과가 체험이냐?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현재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전생에 여러분들의 카르마 업장일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내일부터 여러분이 뭔가 변화했는데 나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뭐로 보시는 거예요? 전생. 자, 일주일만 전생을 땡겨보자고요. 한 달만, 6개월만, 1년만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하루하루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너무 깊게 가면 미친 또라이지 X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경험해 보실 만합니다. 실험해 보실 만합니다. 오늘의 지금 결과 자체는 어제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제 내가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지금 내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책임에서 일부 벗어나실 수 있어요. 스트레스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새로운 희망으로도. 지난 생에 여러분들이 뭔가가 잘못되거나 뭔가가 잘 됐었을 때 현재 내가 받고 있는 부분들, 잘 됐었을 때도 이유를 모르고 잘못됐었을 때도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 어떤 내 사고적 책임은 안 집니다. 상황적 책임을 지는 거죠.
자, 그걸 이제 현실로 옮겨 놓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 내가 가슴속이고 머릿속이고 계속 아픔이나 힘든 걸로 잡아놓았던 문제들이 어제까지의 내가 책임질 일이었지 오늘의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 무책임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무책임하란 얘기가 아니라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벼워지라는 이야기고, 그 책임으로부터 진짜 책임질 수 있는 여러분들로 다시 변모해보라는 거예요. 고민한다고 마음 아파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는 건 자기 위로밖에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실패한 혹은 아픔을 겪고 있는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진짜 책임은 위로가 아니죠. 사회적 책임, 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진짜 책임이죠. 그 진짜 책임을 지자는 거예요. 어제 것은 어제 것으로 놓고 오늘부터 새로운 생을 시작했었을 때, 새로운 생에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뭔가를 했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건 과거의 습이다. 전생에서의 업장이다. 이제부터 만들어지는 것, 오늘부터 내가 행하는 것이 현생에서의 행하는 것이고, 그 현생에 행하는 것이 내일이고 일주일이고 한 달 뒤고 보름 뒤에 다음 생에 내가 받을 업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올 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죽으면 다음 생에 뭔가 덕을 볼 거다. 어느 종교에서는 올 생에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죽으면 다음 생에 천국에서 태어난다고 하고, 어느 종교에서는 극락에서 태어난다고 하는데, 천국에서 태어나면 어디다 쓸 거고 극락에서 태어나시면 어디다 쓸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 성정, 여러분의 사고를 갖고 가지 못할 경우에는 극락에서 태어난들 과거 생에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극락에 태어나는 걸 아시겠어요? 천국에서 다시 태어난다 한들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 이 성정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닌데, 내가 과거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서 태어났어 라고 누가 책임져요? 80에 돌아가신 분이 천국에서 태어났는데 80살로 태어났어. 웃기잖아요. 30에, 20에, 한 7살에 웃기잖아요. 그럼 착한 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못 벌은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자, 천국을 경험하든 극락을 경험하든 지옥을 경험하든 다음 생애를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어제, 오늘, 내일이 있다고 봤었을 때 어제가 전생이고 오늘이 현생이고 내일이 미래다 라고 했었을 때, 어제 해놓은 것이 현재 여러분한테 발현되는 것이고 오늘 행하는 것이 미래, 다음 생에 여러분께 받을 업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경험하시는 거예요. 굳이 죽어서 경험할 필요 없고, 최면 내지는 어떤 트랜스, 무당의 어떤 접신 이런 걸로 인해서 과거를 굳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요. 지금 경험하십시오.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오늘 내가 행하는 것이 내일, 전생, 현생, 미래다. 자, 그러면 미래를 오늘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꿈꾸시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뭔가 성취하시고 싶은 것, 뭔가 하려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오늘 만드셔야 다음 생에 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 이야기도 상당히 깊이 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잘 안 보실 거예요. 너무 길어지고요. 지금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생 체험, 살아서 경험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함축해서 담아보려 하니까 제가 정확한 설명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조금만 열고 이해하시려고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야기를 좀 중구난방했어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맥을 짚어나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마무리하자고요. 어제는 전생이었고 지금은 현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내일은 다음 생이다, 후생이다, 미래다 라고 보시면, 오늘 당하고 있는 것, 오늘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어제 내가 만든 것이고, 그렇죠? 그게 현재죠. 현재 하고 있는, 내가 무언가 하고 있는 것은 다음 미래를 위한 행위다. 그러면 후생을 이야기한다. 다음 생에. 굳이
다음 생에 태어나서 확인할 것까지 있나요? 현생에. 여러분들이 내일이면 확인이 될 텐데요. 혹은 한 달, 1년, 10년? 현생에 노력 한번 해보죠. 전생을 느껴가면서. 그러면 다음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우리 다음 생에서 만나게 되는 건가요? 아주 재밌겠다. 그렇죠? 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와 함께 다음 생에도 인연을 좀 이어가 주시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자, 태을법사의 굿데이 굿다이어리 전생 체험 살아서 경험하라.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생에 다시 또 인연으로 만나요.